이번에는 타입패드 서제스천을 시스템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타입패드 서제스천이 뭐냐면요, 그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다 검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를 입력을 할 거예요. 안자를 입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자로 시작하는 현재 가장 그 검색어 높은 순위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을 입력하면 안녕이 들어가는, 하를 하면 안녕 하가 들어가는, 새가 들어 안녕하세요 해서 내가 검색하는 것을 끝까지 다치지 않고 보다가 바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서제스천이라고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잘 알려지고 자주 검색되는 용어를 검색합니다. 검색창 입력하면 입력한 문제를 기반으로 쿼리를 예측하고 쿼리를 완료하기 위한 제한 목록이 제공이 되고요. 사용자가 검색을 더 잘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용자를 안내하고 검색 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목적을 보겠습니다. Functional Requirement 간단하네요. 사용자가 입력할 글자를 시작하는 빈도수 기반으로 상위 10개의 단어를 제한을 해라.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실시간으로 제한 목록이 보여져야 됩니다. 얼마? 20ms 이내. 자, 베이직 시스템 앤 디자인 알고리즘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try라는 걸 하겠는데요. 제 시스템, 죄송합니다. 제 그 알고리즘 문제를 보신 분이라면 try 문제들 올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와 같습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메모리의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특히 스트링을 구성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구조이고요. 트리와 유사한 데이터 구조입니다. 각 노드가 문구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23.jpg) 자, 지금 보시는 트리가 바로 try입니다. 시작은 루트에서 시작을 하고요. 입력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일 짧은 걸로 cat에서 cat, 고양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aption에서 캡션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captain에서 캡틴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또 보면 capita에서 캐피털, 수도가 들어가 있고, 이런 단어 하나, 둘, 셋, 리플로드만 계산하면 됩니다. 4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저장소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분기가 하나만 있으면 노드를 병합해도 된다고 하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CAP부터는 분기가 없죠? 이거를 그냥 하나로 다 해도 ITA를 하나로 합치고, 얘도 AIN을 하나로 AIN 넣고 ION으로 하게 되면 검색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단순성과 검색 유스 케이스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소문자만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퍼포먼스도 더 빨라질 것 같고요. 최고의 제한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어진 접두사 상위 10개의 단어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각 노드에 종료된 검색수를 저장을 합니다. 주어진 접두사에 대한 최고의 제한을 찾으려면 그 아래의 하위 트리를 탐색하는 방법을 해야 되고요. 접두사가 주어지면 하위 트리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인덱싱 해야 될 문구들이 주어지면 try는 되게 거대해지겠죠? 하위 순위를 순회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퀘스천 같은 경우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와, 뎁스가 30개까지 쭉 내려가야 되네요. 그래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200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솔루션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각 노드마다 최고의 제한을 저장할 수 있나요? 네, 각 노드는 사용자의 바나나 10개의 문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검색 속도는 저장된 거를 바로 갖다 쓰므로 바로 빨라지지만 추가 저장 공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스플렉스 컴플렉시티, 장소, 공간 복잡도 최적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전체 문구를 저장하지 않고 리프 노드, 끝에 있는 걸 리프 노드라고 하죠. 그거에 그냥 포인터만 갖고 있다면 스토리지를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트라이는 어떻게 만드나요? 각 부모는 자신 노드로 인터레이션 또는 리커전 해가지고 주요 제한 및 개수를 계산합니다. 부모 노드는 자연 주요 제한을 계산하여 주요 제한을 결정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위로 계산이 되어가는 형태니까요. 트라이는 어떻게 업데이트 하나요? 매일 5빌리언의 검색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초당 16,000개의 쿼리가 발생을 합니다. 모든 쿼리를 업데이트하면 리소스가 당연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업데이트에 많은 리소스가 쓰기 때문에 읽기 요청도 그만큼 느려지게 되겠죠. 해결 방안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간격마다 트라이를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온라인이 아닌. 새로운 쿼리가 들어오면 로그를 기록하고 빈도를 체크합니다. 모든 쿼리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딱 1000번째 쿼리마다 샘플링 및 로깅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맵 리듀스로 지난 1시간 동안 검색된 모든 용어의 빈도를 계산을 합니다. 산출된 데이터로 트라이를 업데이트를 하죠. 맵 리듀스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맵으로 살짝이 쪼개고 리듀스로 그거를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정렬을 해서 유저에서 리턴하는 건데요. 먼저 입력된 데이터를 잘게 쪼개고, 쪼개는 이유는 이렇게 분산 처리, 일감을 각 서버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쪼갠 데이터를 맵 연산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파티셔너가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듀스 처리를 하고 정렬하고 유저에게 리턴하는 방식입니다. 업데이트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합니다. 읽기 쿼리가 업데이트 요청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요. 각 서버에 트라이 사본을 만들어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완료되면 사본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원본을 버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마스터 슬레이브로 구성을 합니다. 마스터가 트래픽을 제공하는 동안 슬레이브는 업데이트 하고요.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슬레이브는 뉴 마스터를 하나 만듭니다. 글자가 이거 아닌가요? 자동 완성 제한 빈도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각 노드마다 제한 빈도수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드마다 제한 빈도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도 업데이트를 해야 해요. 모든 검색어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빈도 차이만을 업데이트해서 나중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지난 10일 동안 검색한 모든 단어의 개수를 유지한다고 가정,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서 개수를 빼고 포함된 기간의 개수를 더하면 최종 우리가 원하는 빈도 값이 나오게 되고요. 각 항의 EMI, 익스포니셜, 무빙 에어리어, 지수 가중 평균에 따라 빈도를 더하고 뺄 수도 있고요. EMA에는 최신 데이터에서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요. 워크플로우 보겠습니다. 트라이에서 새로운 용어 단어를 삽입 후 구분의 리프 노드로 이동하여 빈도를 늘립니다. 각 노드에서 상위 10개의 쿼리를 업데이트 하고요. 다시 루트까지 되돌아옵니다. 모든 부모에 대해 현재 쿼리가 상위 10개의 일부인지 확인, 맞다면 해동 빈도를 업데이트하고 새 용어를 삽입하고 빈도가 가장 낮은 용어를 제거를 하게 되겠지요. 트라이에서 용어를 어떻게 제거하나요? 보면 법적인 문제나 불법 복제 등에 관련된 문구가 있으면 트라이에서 용어를 제거해야 합니다. 정기 업데이트가 발생하면 트라이에 해당 용어를 제거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제한에 대한 다른 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빈도수 외에 신선도, 사용자 위치, 언어, 인구 통계, 개인 이력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퍼먼트 스토리지 오브 트라이의 그 연구 저장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트라이를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냅샷 작성 범위입니다. 서버 리부팅 시에
왜냐하면 try는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껐다 키면 날아갈까요? 날아갈까요? 날아가겠죠. 비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일에 저장한 to 리부팅하고 다시 파일에 있는 거 갖고 와야 되겠죠.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방식은 먼저 설명하고 이걸로 한번 처리해 볼까요? 자, try의 스냅샷을 정기적으로 찍어 파일로 저장하고요. 루트 노드로 시작할로 레벨별로 저장을 합니다. 각 노드마다 포함된 문자와 보유한 자식 수를 저장을 하고요. 노드 바로 뒤에 자식을 배치를 해요. 프리오더 트래버스를 하고 노드 밸류 뒤에 자식 수를 붙입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뭐 볼까요? 자, 먼저 어떻게 되면 루트 밑에 C가 되겠고요. C의 자식수가 몇 개가 있죠? C의 자식수가 몇 개? 2개. 프리오더면 나 왼쪽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A로 가죠. A는 자식수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2개 있네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R로 가겠죠. 왼쪽이니까요. R로 갔더니 R은 자식이 몇 개? 1개. 그리고 T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P입니다. P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로 오겠네요. 5는 자식이 몇 개? 1개. 그 다음에 D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면 나중에 이 상태로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케일 에스티메이션을 해보지요. 이거는 스프레드 시트에서 해보겠습니다. 나와라 스프레드 시트. 자, 먼저 매일 쿼리는 어느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하냐면 1000, 밀리언, 빌리언, 5 빌리언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고요. 그랬을 때 QPS는 여기서 86,400초를 빼면 되죠. 86,400초를 뺀 50, 그러니까 57,000 정도의 쿼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넘버 오브 유니크 텀,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은 그런 검색어는 몇 개가 되냐면 얘는 100 밀리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 수는 한 3개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단어의 길이는 평균 길이가 5개. 그리고 한 바이트당 한 캐릭터랑 한 알파벳단 차지하는 바이트 수는 2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값이 하나 나왔는데요. 인크리지먼트가 나왔네요. 인크리지먼트, 하루에 쿼리가 2%씩 증가한다. 그만큼 이 시스템이 점점 사람들이 많이 쓰고 날마다 점점 많이 쓰고 있다고 하겠네요. 그거는 여기 어디에 적용할까요? 그렇죠. 스토리지에 적용하고 for year 이쪽 계산하는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쿼리 평균 사이즈 한번 계산해 보죠. 평균 사이즈 쿼리 하나당 워드가 몇 개? 3개. 워드 하나당 워드의 랭스가 몇 개? 평균 5개. 글자 하나당 몇 바이트? 2바이트. 그래서 30바이트, 쿼리당 30바이트가 차지될 것 같고요. 이게 스토리지를 보겠습니다. 스토리지는 어떻게 서치로 해야 되나요? 아니죠. 서치는 중복된 거 있기 때문에 라이트 되는 것들은 하나만 라이트가 될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곱하냐면 그 쿼리 하나당 30바이트를 하는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치 계산하면 여기에 일단 더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더해주냐면 2%씩 늘어나가니까요. 여기에 다시 이거 곱하기 다음 2%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돼야 되니까 이게 365일 정도를 해주면 나오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는 처음 시작할 때는 몇?
키로, 메가, 기가, 3기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년 뒤에는 한 25기가 정도 차지하게 되겠네요. 자, 다음 데이터 파티션을 보겠습니다. 범위 기반 파티셔닝이 있고요. 또 파티셔닝 베이스드 맥시멈 캐퍼시티 오브 더 서버의 최대 용량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또 한다고 하네요. 이건 좀 새로운 방식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검색어의 해시를 기반으로 파티션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지요. 먼저 레이지 베이스드 파티셔닝은 다른 거랑 비슷합니다. 적글자 기준으로 이제 서버 정하고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나의 서버에 저장할 수가 있고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분할체계 방식을 정적으로 생성한다. 정적 분할체계의 해시 펑션을 말하는 거고요. 문제점은 똑같습니다. 서버의 균일성, 한 단어, 이 분할 영역이 오버플로이 되는 경우 발생, 예측이 어렵다. 파티셔닝 베이스드 온 맥시멈 캐퍼시티 오브 서버의 최대 메모리 용량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 이야기는 서버 하나 딱 꽉꽉 채우고 다음 서버로 채우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서버 A는 A에서 AABC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서버 B는 여기서 가득 찼어요. AABD부터 시작하겠죠. BXA까지 되겠고요. A니까 이제 B부터 또 시작하겠고 CDA까지 됐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A를 입력했다 그러면 서버 어떤 거 할까요? A로 시작하는 요거 이후부터는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체크하다 그 다음에 AA를 눌렀어요. 얘도 AA가 있네요. 얘도 AA가 있으니까 서버 1, 2 똑같이 서버 1, 2 쿼리 하고요. 사용자 AAA로 했을 때는 얘는 AA, BC, BD 얘는 범위가 안 되니까 여기 서버 A만 쿼리를 해서 원하는 값을 찾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 서버 샤드가 몇 개죠? 한 개 이상이니까 앞에 뭘 넣어야 되죠? 그죠? 로드 바란스를 넣어야 되죠? 매핑 저장하고 트래픽을 리디렉션 시켜 시스템 성능을 높인다. 여러 서버를 쿼리하는 경우 로드 바란스와 트라이 서버 사이에 어그리게이터 수집하는 서버를 추가해서 여러 트라이 결과를 집계하고 최상의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하도록 처리를 한다. 여전히 핫스팟은 발생을 하겠죠. 그쵸? 어떤 한쪽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CAP로 시작하는 용어에 대한 쿼리가 많으면 용어를 보유한 서버가 다른 서버에 비해 높은, 그쵸? 당연히 그렇게 되겠고요. 파티션 베이스드 온 더 해시 오브 더 텀이 되겠습니다. 각 용어에는 서버 번호를 생성하는 해시 함수를 전달, 해당 서버의 용어를 저장을 하고요. 용어 분포를 무작위로 만들어 핫스팟을 최소화합니다. 막 이거저거 막 한 데다 놔서 한쪽에, 그러니까 핫스팟이 한쪽에 뭉쳐있는 걸 방지한다는 얘기겠죠. 단점, 모든 서버의 요청 결과를 집계하면 용어에 대한 자동 완성 제한을 찾는다. 항상 모든 서버를 다 뒤져봐야 돼요. 그쵸? 여기저기 막 랜덤하게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다음 캐시입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검색어를 캐싱하면 시스템 성능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자주 검색되는 용어와 그에 대한 제한을 잡고 있는 트라이 서버와 별도의 캐시 서버를 위치할 수도 있겠죠. 간단한 계산 개인화 또는 추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제한에 대한 참여를 예측, 이러한 용어를 미리 캐시할 수 있는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리플리케이션 앤드 로드 밸런서입니다. 리플리케이션은 어디에 쓰이죠? 그쵸? 데이터를 손상해도 복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거든요. 둘 다 모두 트라이에 대한 복제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쵸? 로드 밸런서도 얘는 이제 복제본이 있으면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둬서 리딩하는 쿼리를 이제 분산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늘린다. 데이터 파티닝 체계를 추계하고 접두사 기반으로 트래픽을 리플리케이션하는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게 되고요. 폴트 톨러런스는 이제 서버 다운에 대한, 얘는 리던던시에 관한 얘기겠죠. 트라이 서버가 다운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 슬레이브 구성을 갖고요. 마스터가 좀 슬레이브가 되고, 백업되는 모든 서버는 마다 스맥스 기반으로 트라이를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헤드 클라이언트 최적화 방안. 사용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에 관한 거예요. 50ms 동안 아무 키도 누르지 않았다면 누르지 않은 경우만 서버로 거니까 막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검색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사용자는. 그 얘기는 사용자는 이미 자기가 검색할 용어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 되니까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입력할 때 진행 중인 서버는 요청을 취소. 왜냐하면 찾을 검색어 다음 거를 미리 사용자가 입력하고 있는 상태일 때니까요. 처음 두 문자 입력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첫 자만 하게 되면 찾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로 해서 찾아야 될 범위를 줄이자는 얘기죠. 서버에서 일부 데이터를 미리 가져와 향후 요청에 대비. 그렇죠. 계속 하겠다가 밴드위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미리 갖고 와서 요청에 대비해서 그 클라이언트에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를 먼저 쓰게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약을 로컬 서버에 적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최근에 사용한 거를 또 쓸 가능성이 높대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에 저장해서 굳이 서버까지 쿼리를 날리지 않아도 클라이언트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웹사이트를 열자마자 클라이언트 서버와 미리 연결을 합니다. 미리 연결을 해놓으면 입력할 때 연결하고 찾을 필요가 없대. 쿼리를 던질 필요가 없죠. 그 검색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겠죠. 그쵸? 문자 입력 후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연결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렇죠. 서버는 에피션시를 위해 캐시의 일부를 CDN이나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죠.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푸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대행을 해주겠죠. 다음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사용자는 기록 검색 위치 언어들 기반으로 사전에 제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용자의 개인 기록을 서버에 별도로 저장하고 클라이언트에 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여기 보이시죠? API 레이트 리미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고리즘도 재밌고요. 그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